스케일이라는 설정 아래 보섭되는 나의 세계는 무해하고 아름답다. 글을 쓰는 동안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 쓰고 보니 식물을 척도 삼아 세계를 인식하거나 식물을 경유하여 사람과 공간을 이렇게 크게 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쌤이 식물 스케일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정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08회는 생활세계의 작가들로 진행됩니다. 생활세계의 작가들은 직업세계, 취미세계, 덕질세계 등 작품세계가 아닌 작가들의 생활세계 면면을 조명하는 코너인데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 작가들의 색다른 모습을 많이 만나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박세미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미 시인님, 저희 문장의 소리 소라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라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박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필을 잠시 읽어드리면 박세미 시인님은 201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대표 시집으로는 내가 나일 확률과 오늘 사회 발코니가 있으며 산문집 이번에 식물 스케일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똑같이 일하면서 지내요. 바쁘실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우연히 만났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밥을 그냥 먹다가 연남동 쪽에서 네. 세미 시인님이 와서 인사를 해주셔서 이 목소리를 제가 엄청 무슨 말을 건강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고 있었는데 오셔서 제 목소리가 팟캐스트 목소리라서 들렸다 하고 네, 떠나셨지만 맞아요. 그 폭풍이 저에게 작가님 혹시 그런 다른 공간에서 독자분을 네. 우연히 마주친 경험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사무실이 연남동이다 보니까 아주 간혹 마주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독자분들보다는 같은 작가분들을 많이 만나요. 네. 작가, 편집자님들은 너무 많이 만나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다 여기 사시는 걸까? 모두가 떠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오늘 작가님과는 생활세계의 작가들 이야기 코너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 것인데요. 네. 이번에 발표하신 산문집은 시와 건축, 식물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님께서 이 식물 스케일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서문에도 쓰기는 했는데요. 제목에 식물이 있기는 하지만 식물이 주인공은 아니고요. 제가 식물을 경유해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인간 중심의 크기, 그 건축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인체 스케일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중심 크기와 비례를 고려하여 공간의 구성 요소를 설계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물을 척도로 삼은 접근법. 작가님에게는 처음 이 책을 구상하셨을 때부터 있으셨던 생각일까요? 네, 제목을 처음부터 짓지는 않았었는데 글을 쓰면서도 제가 식물을 뭔가 경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고 저희가 보통 이제 세계를 인식할 때 인간 중심으로 당연히 인간이니까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는데 뭔가 식물의 어떤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이 만나게 해준 여러 이야기, 사람들이 나와서 다채로 왔는데요. 이 말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누군가 내게 식물에 관한 책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식물에 관한 책이지만 식물에 관한 책이 아니기도 한데 라고 하셨는데요. 그 인연과 사람에 대한 글이라고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실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격이고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자 생활하면서 항상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맺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집중이 잘 되시는. 네, 좀 사람을 많이 가리고 네, 그런 편이에요. 불편해하고. 네. 지금도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 여러 자세나 이런 그 네. 시선 처리를 지켜보잖아요. 네네. 지금 세미씨님 모습을 약간 묘사해보면 사선으로 저 허공이나 바닥 쪽 네, 맞아요. 어딘가를 네, 그래서 계속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뭘 보시고 계시지? 네. 항상 네, 보고 싶은 곳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직 식물 스케일을 읽지 않은 소라님들을 위해 식물과 연결된 유독 기억에 남는 관계,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만나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또 어떤 부분에 이제 꽂히면 그거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썼던 글 중에 어떤 정말 멋있는 화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문하면서 그 화분을 만든 작가랑 대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건축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화분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그 건축가 분도 너무 좋아서 친구가 되었던 지금까지도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된 것이 되게 특별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특별한 인연이다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어려워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그 네. 연결해서 접촉하여 친구가 될 용기를 내셨는지 참. 제가 근데 또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는 편이라서 접근에는 또 네. 적극적으로 DM을 먼저 맞아요. 주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현대의 거침없는 직진을 하신 건데 네, 맞아요. 네, 성희씨님의 간택을 받은 친구분과 이야기도 실려 있었고요. 그 세미씨님께서는 건축 전공이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친구분과도 여성 건축가와의 우정을 꿈꾸셨다가 네. 이렇게 이루게 되신 건데 이와 관해서 다양한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한 척의 범선, 한 척의 정원이라는 이 산문집에 실린 글에는 발코니에 대한 설명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 부분 신부님께서 직접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쨌든 건축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건축과 시의 어떤 연결을 제가 성취할 거라고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되게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건축이 또 저의 업이다 보니까 전혀 거리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건축을 상상하는 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주 간혹 이렇게 딱 그 건축과 문화학적인 지점이 연결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 발코니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건축적으로 이론상으로 발코니는 그 건물의 메인 구조가 아니라 부가적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공중부양에 있는 그런 구조물을 발코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아파트에 있는 그 베란다라고 불리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은 발코니예요. 근데 그 건축적인 그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되게 문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라 뭔가 어디론가 떠날 수 있을 것 같고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고 또 내부하고 외부의 이제 완충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되게 문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글을 썼는데 기분 좋게 쓴 것 같아요. 마음에 네. 드는 에피소드. 마음에 드는 네. 그 산문 스룹 때 네, 글이죠. 맞아요. 네. 마음에 드는 발코니를 그 한 척의 범선으로 네. 네. 누군가 어떤 유명하신 분이 말씀을 맞아요. 하셨죠? 이것은 저의 비유는 아니고 네. 그 이탈리아 건축가 중에 지오 폰티라는 건축가가 그 책에서 비유했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같이 그 집에 한 배 하나씩 한 척씩 가지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좋더라고요. 대체로 부모님들이 베란다에 식물 화분들을 가득 두시기 때문에 네. 식물이 가득한 배 한 척씩을 얻게 된 거라 네, 맞아요. 네, 뿌듯하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건축 이야기 있을지 궁금한 게요. 그 미니 코너 박세미 시인과 함께하는 토막상식, 건축 토막상식입니다. 토막 상식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지금 제 책 나오고 나서 북토크를 다니고 있는데 엊그제 있었던 북토크에서 창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창문이 사실은 우리가 뭔가 풍경을 바라보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건축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건축가가 그 건축물의 창문을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로 낼 것이냐가 사실 그 건물의 어떤 내부 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창문이 있고 거기에서 이미 감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건축물을 바라볼 때 창문의 모양이나 크기나 위치 같은 것들을 관찰하면 건축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조명이 정말 중요한 만큼 이 태양광을 쐬는 공간의 질을 정말 결정하는 네, 것이 맞아요. 창문이고 우리나라는 그토록 그 남향을 찬성하시나요? 아니요, 꼭 남향빛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서양도 정말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낮게 이게, 들어오는 빛도 좋고. 북향만 아니면 돼요. 맞아요. 빛이 없으면 좀, 저희가 사람도 거의 식물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빛이 중요해서, 원래는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정말로 백열등아래서 못 읽어요. 네. 도저히 안 예뻐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 예뻐서 그 종이 글자 이거를 볼 수가 없어서 모든 조명이 이제 오렌지색이고 이 천장의 백열등은 절대로 이제 키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는 어떤 것인데 그 계속 세월을 한 방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내다 보니까 네. 백열등이 아니라 자연광에 가까운 어떤 빛이 좀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강력한 것들을 샀어요. 왜냐면 낮에는 햇살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데 흐리거나 그쵸. 겨울이라서 해가 좀 짧아지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자 했는데 이 방법 성공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형광등을 좋아하고 너무나 밝은 인공조명 아래서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화장실을 이제 백열 전구로 해놓는 저희 집, 그러니까 두 가지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이제 전구색, 백열 전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만이 유일하게 이제 전구색을 켜요. 네. 이상한 일이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니.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문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시인님께서 특히 좋아하거나 오래 머물렀던 건축 공간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공공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특정의 사람들만 오는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올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해서 예를 들면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아니면 공원 이런 장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모두를 환대하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공감이 됩니다. 완전히 그들이 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느슨하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사실 현대 도시인에게는 정말 쉴 곳이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산책도 사실 백화점이나 약간 실내 산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바깥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실내 산책을 많이 합니다. 이상하죠?
구경할 것도 많고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비 올 땐 뽀송하고 맞아. 이렇게 도시인이랍니다. 그렇다면 시인님께서 여행하셨던 장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에 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장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 LA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행하다가 간 곳은 아니고 이제 출장 중에 너무 이제 일이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딘가로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떠나기 직전에 저한테 한 4-5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그 캘리포니아에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가 지은 솔크 연구소가 있어요. 그 생물학 연구소거든요. 근데 거기가 정말 정말 멋있고 학생 때부터 사실은 배우는 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곳을 가기 위해서 우버를 불러가지고 택시비를 30만 원을 지불하고 시인 중에서 혹시 제일 부유하시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건축가다. 기자, 건축 일을 많이 하셔서. 아니에요. 그게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네. 그거 교환 가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2번 다시 뭔가 캘리포니아에 올 일이 없을 것 같고 또 건축 전공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정말 제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버를 타고 이제 택시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결제가 되면서 가는데 한국의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가 쓰고 있는 게 맞냐고. 아유, 저희 카드사 되게 좋네요. 네, 신기하다 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게 맞다고 이러면서 갔었는데 후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큰 단위의 연구소가 2동이 있고 그 사이에 그 아주 넓은 광장이 있고요. 그 광장의 맞은편에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 쪽으로 가느다란 그 수로가 광장 중앙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외부에서 접촉할 수 없는 굉장히 조용하고 지적인 장소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건축가가 했었는데 정말 그런 분위기 의도에 부합한. 네. 그래서 좀 겸허해지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건축물을 보고 그렇게 막 감동을 받는 성향은 아닌데 네, 그 건물은 정말 정말 좋았어요. 저도 굉장히 보고 싶네요. 네. 그 공간에 서 있어 보고 싶네요. 네. 꼭 가보세요. 30만 원. 아니, 다른 방법이 있겠죠. 네, 다른 방법이 사실은. 많아요.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진짜 궁금합니다. 돌아올 때 우버 이용하셨나요? 네. 어머. 왜냐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네. 저희 최근에 나오신 모든 작가님들 중에 가장 이제 재력을 자랑하신. 근데 가치가 있었다는. 네. 저희가 좀 홍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항부터 베를린까지 시인님께서 경유하는 공간은 참 섬세하고 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를 쓰실 때도 작동되는 감각일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근데 분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대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의도적으로 제 시에 건축적인 뭔가를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지도 않고 뭐 건축 일을 할 때도 나는 뭐 문학적인 뭔가를 발견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최종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건축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쓰는 글에서 조금 뭐 공간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어항 에피소드가 너무 웃겼던 게 건축도 이렇게 제대로 하시고 시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어항 온더북? 네. 너무 웃긴 거예요. 두 건축가가 이제 만나서 이거 만들면서 네. 어항 온더북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여전히 앞에 존재. 아니요, 다 죽여가지고 비어 있어요. 네. 무서운 결말이. 하지만 정말 꿈꾸는 어떤 하나의 시야가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물이 채워진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게 공기 중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하고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뭐 물멍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것만큼 정말 모든 생명을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글 곳곳에 등장하는 설화. 너무 귀엽고 좋았습니다. 특별히 작가님께 드리는 우리 설화, 강아지입니다. 설화 여러분. 설화와의 만남부터 장기, 습관 등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희 설아는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자랑할 만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특징이 되게 분명한 거는 일단은 저를 불편해하고요. 사람을 좀 불편해하고요. 일반 강아지들하고는 다르게 식탐도 없어서 간식을 주면 먹지 않고 베개처럼 베고 자는 그런 강아지이고 산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모든 강아지가 산책을 좋아하지만 설아는 좀 코를 그냥 땅에 박고 다니는 강아지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약간 불편해하는 것은 세미시인과 닮았지만 네, 닮은 것 같네요. 산책을 전혀 하지 않는 놀라운 시인이시. 맞아요. 세미시인을 움직이게 한 네, 맞아요. 강아지인데요. 저는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이제 배변을 하기에 되게 좋아하는 그 풀 위에서 꽃과 열매가 맺히면 예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진짜야? 정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 소중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자기 엉덩이를 찔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냉철한 주인 시인을 만나 좋습니다. 설아가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방식 이 챕터에서요. 설아가 가르쳐준 것들의 목록,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그 가장 기억이 오래 남았던 것에 관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아랑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설아가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곳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식물 앞에서도 많이 머무르는데, 어떤 날은 그냥 정말 맨 땅에 자꾸 코를 킁킁거리면서 발로 땅을 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자기 몸을 뒤집어서 이렇게 뭔가를 문대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해서 도대체 이 땅에는 뭐가 있을까 한참 궁금하던 중에 나중에서야 이제 팻말을 봤는데 거기에 노루오줌이라는 식물이 심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팻말에. 그래서 나중에 계절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노루오줌 식물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노루오줌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니, 설아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향을 뒤집어 쓰는 향수를 쓰는 맞아요. 강아지라니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 왜 안 해주시죠? 왜 제가 자랑을 하고 있는 나만 알고 감사합니다. 싶은 건가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식물 스케일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감각은 바로 본다입니다. 단순한 관찰을 넘어 어떤 세계에 말을 거는 방식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시인님이 보는 것과 쓰는 것 사이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게 제가 건축을 전공해서 그런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물을 볼 때 그 물리적인 어떤 특성에 집중하는 거는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번 식물 스케일이라는 책을 쓸 때도 식물이라는 대상을 문학적으로 다룰 때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 관념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생명, 성장, 결실, 죽음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진입하기 앞서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뭐 조형적인 형태라든지 아니면 그 잎이나 꽃이 갖고 있는 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더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를 쓰는데 조금 방해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이 산문들도 그렇고 시도 보면서 느낀 것이 저희가 그래도 어떤 강아지와 사람보다는 식물이 조금 더 먼 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식물을 어떤 공간의 조형으로 보는 것처럼 식물도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시각을 최근에 어떤 영화 스포일 수 없기 때문에 영화 제목을 말하지 않고 해보면 결국 그 카메라 앵글이 처음에 좀 이상하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몰랐으나 식물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걸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됐을 때 저는 그랬구나. 네, 정말 아무것도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의 식물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네. 오히려 냉혹하기도 한 어떤 시선이었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 어떤 편견을 좀 제외하고 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서 네. 굉장히 새롭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 요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요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재미있었는데 어쩌다 이런 재미있는 일을 벌이게 되셨을까요? 그 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에 앞서서 전시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라고 하는 끝도 없는 이 전문 네, 그런 큰 행사에서 어떤 전시를 제가 기획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도시를 어떻게 조금 다르게 감각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랬을 때 제가 쓰는 글은 뭔가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시선이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의 생활하고도 좀 비슷하고 평행으로 거의 걷잖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양이의 눈을 빌려보면 도시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됐었어요. 네. 고양이의 생각도 참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고양이가 될 수가 없으니까 네, 상상을 그냥 연약하게 해볼 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개와 고양이와 인간 이 세 존재가 저희 녹음실이 있는 홍대였다고 상상했을 때 각각 무엇을 네. 보게 될까요? 근데 이 세 존재의 그 시선의 방향이 너무 사실 명확한 것 같아요. 저희 설아를 생각해보면 저희 설아는 하늘을 거의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높게 봐야지 보호자의 얼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땅을 보고 설아는 산책할 때 거의 땅만 본다? 그래서 막 부딪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을 보라고 하는데 뭐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렇고 이제 사람도 거의 앞만 보고 다니는 거고 근데 고양이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는 위지의 영역인가요? 네, 위지 저는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딜 보고 그렇게 뛰어다닐까? 네. 고양이는 사실 앞을 고개를 이렇게 네. 하고 있을 때도 오히려 관심은 다른 데 있을 때가 좀 많아요? 있잖아요. 네. 아주 새초롬하죠. 그렇죠. 인간들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이해해보는 사실 여기 에피소드 안에서 저는 건축을 하셨다길래 공간 지각 능력이 당연히 훌륭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주변을 아예 잘 안 살피고 뭐가 바뀌었는지를 그렇게 네. 두루 살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제 와닿았어요. 네. 저는 뭐 돌아서면 전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이제 그것이 상관이 없는 능력인지 맞아요. 궁금합니다. 아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축가들 중에는 지도를 잘 못 보는 건축가도 많고요. 네. 근데 어떻게 설계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3차원의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하고 주변을 잘 살피는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3차원 지각이 더 좋네요. 멋지고. 네.
그렇죠. 저는 지도는 굉장히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2차원으로 내려앉혔으면 나는 그럼 다 상상할 수 있는데 이거 네. 진짜 3D가 되는 순간 네. 정말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지는 고백이었고요. 식물을 담는 그릇, 그 화분과 화병에 관한 글도 참 재밌었습니다. 리하여 이제 저희 소라님들께 추천하는 좋은 화분, 화병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탕진도 좀 하셨었고 네. 다른 분 마음에 드는 분에게 막 DM도 그 작가님한테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쓰면서 그냥 느낀 거는 어쨌든 화분도 그 식물의 집이다라고 인식하고 화분을 고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화분을 뭔가 그냥 예쁜 걸 사거나 뭐 그냥 싼 걸 사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식물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어떤 집이 이 친구한테 좋을까 고민하면 화분을 고르는 게 훨씬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줄 집이라고 네. 상상하는 것이. 네. 그래서 추천을 하나 해주시면. 추천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분을 좋아하고요. 왜냐면 그게 손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좋고 실제로 식물은 원래는 땅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토분이 서로에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추측해보는. 네,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항아리, 옹이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쉬기 때문에 장을 담아놨을 때 맛이 네. 다르다고 하는데 식물도 사실 살아있기 때문에 네, 좀 친환경? 네, 친환경. 식물 친환경? 네. 네네. 여러분 토분입니다. 네. 토분이고요. 그 들어가는 말에서 추천하는 식물 목록과 같은 문장은 단 한 줄도 없다라고 쓰셨는데 저희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되게 어려워하시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방 안에 들여놓을 만한 식물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요? 제가 뭔가 특정 식물이 좋다, 예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식물을 살 때, 식물을 들여올 때 그 식물이 있을 그 공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공간에 어떤 위치에 그 식물이 놓였으면 하는지 예를 들어 식물이 그냥 위로 자라는 애들도 있고 아래로 자라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선반 위에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바닥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풍경을 보고 싶은지 좀 상상하다 보면은 식물이 자연스럽게 좀 정해질 것 같아요. 저는 방이 좁아서 그 화분을 놓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이 많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잉 식물을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확한 브랜드나 명칭 식물은 없지만 그래도 네. 충분히 팁이 되었습니다. 거의 저희 공영방송인가 봐요. 브랜드 절대 식물 명칭도 다 피해 가셨기 네.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야 식물을 잘 가꾸는 비법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여쭤봐야 할. 네, 저는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 잘 죽이는 사람. 지금 사무실에도 오늘 보니까 하나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답해드릴 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의 무덤일까요? 이 책 지금 제 손에 있는. 네. 아 근데 정말 저도 식물을 잘 못 생존시켜요. 네. 부모님은 정말 뭐 마법의 손이죠. 네. 정글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그냥 맞아. 쉽게 하셨던 것 같은데 왜 못하나 봤는데 가장 큰 차이는 환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환기가 식물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환기가 너무 중요해서 맞아. 그래서 사람의 환경이 좋으면 식물이 바로 네. 티가 나고 네.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식물에서 바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팁을 하나.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잘 죽인다고 하셨는데 네. 키우다 보면 식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이제 끝이군 했던 애가 갑자기 살아나는 일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오늘 죽었다고 판정되는 그 친구도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그 가지의 형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죽었지만 죽은 대로 이 가지를 사물처럼 놓아두어야지 하고 놓아두었는데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봄에 새싹이 나더라고요. 네. 너무 신비로우면서도 좀 막 지금 시인님 너무 차분하셔갖고 네. 무시무시하고 그렇구나. 네. 그런데 정말 그러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대견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죠. 네. 네. 우리가 뭐 사연은 없지만 마지막 잎새처럼 네. 네, 이거 갑자기 반대로 어떤 좋은 일을 알리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세미 시인님의 이런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정말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참 많은 것을 바라보고 감각하신다 이러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일을 병행하시는데 같은 뿌리에서 다른 줄기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이 받았는데요. 시인님께서는 각각의 일들 어떤 식으로 서로 조율하고 계신가요? 제가 정말 시니컬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조율 안 하시나요? 네, 조율의 개념이 저한테는 없고요. 가지치기만 하시나요? 냉정. 가지치기도 할 능력이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제 눈앞에 닥치는 일들에 집중해서 멀리 보지 않고 조율이나 그런 평형 감각은 저한테 없고요. 그냥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궁금해서 나온 질문인데 네. 얘는 정말 날 닮았다 싶은 식물 있나요? 식물이요? 네. 그래서 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닮았다라기보단 그냥 맹문동이 설화가 하는 왜죠? 풀인데 좀 그렇게 조용하고 밑바닥에서 살고 싶어요. 그냥 어쩌다가 보라색 꽃 하나 피우고 그냥 좀 이렇게 막 화려하게 피었다가 화려하게 지고 이런 식의 식물보다는 그냥 조용하고 늘 똑같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풀같이 살고 싶습니다. 네, 선언을 해주셨고요. 이게 아직 식물 스케일을 읽지 않으신 소라 네. 여러분들께 맹문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설아가 가장 배변을 놓기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정말 아주 신선한 선택. 두렵지만 저는 어떤 식물 같으세요? 너무 두렵지만 드려봅니다. 저는 아까 노루오줌. 왜 그러세요? 좋은 거지? 좋은 근데 거잖아. 이거 그쵸?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노루오줌이 이름이 노루오줌이 네. 한국 명칭인데 꽃집에 가면 굉장히 예쁘게 세모 모양으로 피는 아스틸베라고 불리는 꽃이 있어요. 네. 그게 노루오줌이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한국 명칭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스틸베라는 꽃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좀 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원색 계열의 화려하지도 않고 좀 수수하고 밝고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닮으신 것 같아요. 저 만족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그랬으나 근데 정말 시인 분들은 원래 꽃 이름이나 새 이름을 외국 시인들은 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그것들을 사용하기가 네. 그쵸. 그쵸. 네, 댕강나무 이렇게 댕강 이렇게 네. 쓰고 집박이 뭐 네. 오늘 맞아.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으나 이제는 좋아하게 돼. 아스틸베라고 부르는 네, 것으로. 아스틸베 만족합니다. 네, 노루오줌이지만요. 책이 참 얇게 나왔는데 꽉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글 중 유독 쓰기 어려웠다든가 마음에 오래 남는 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연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마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대표님이 되게 힘들어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인쇄만 넘기면 되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인쇄만 넘기면 되는 일정이었는데 딱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교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뭘 고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최종 확인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보고 이제 장례를 한창 치르던 중에 이제 대표님이 전화를 주셔서 지금까지 많이 받고 어차피 최종 확인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자기가 하고 이제 인쇄를 넘기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례를 치르는 모든 과정에서 아마 이 책을 묻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과정에 꽃이 있더라고요. 그 조문을 하는 그 순간부터 발인을 하고 마지막 장지까지 할 때 항상 꽃이 따라다니는 광경을 보면서 이 글을 꼭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외할머니께 드리는 어떤 마지막 마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 저에게 하루만 더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실린 그 글을 썼었어요. 네. 저도 읽으며 공부를 하였는데요. 혹시 낭독해 주실 작품도 그 작품일까요? 네, 그 작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젠가 꽃밭에 함께 누워요. 엄마에게 전화를 받은 건 금요일 밤이었고 주말엔 이 책의 원고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3교지를 출력해 반듯하게 모아 철할 때만 해도 주말에 내가 상복을 입고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외할머니가 떠나셨다. 뭐라고 해야 할까? 97세이신 외할머니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상주로서 장례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밟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빈소는 빠르고 순탄하게 차려졌고 동생과 나는 상복을 차려입고 외할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하얀 국화가 잔뜩 항아리에 담겨 있었고 우리는 할머니 앞에 국화 한 송이씩을 줄기를 고인 방향으로 놓았다. 꽃을 받아들 구체적인 손이 없다. 조문객들이 방문할 때마다 흰 국화가 쌓여갔다. 장례 둘째 날에는 입관이 치러졌다. 빈소에서 입관실로 가기 전 장례 지도사는 흰 국화와 분홍 소국 몇 송이가 묶인 꽃다발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일렬로 차례차례 입관실로 입장하면서 여기저기서 울음을 터뜨린다. 관에 누운 깨끗하고 단정한 외할머니의 몸 주변에는 흰색, 노란색, 분홍색 소국과 안개꽃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외할머니가 꽃밭에 누워있다. 눈 감은 채로 말없이 마지막 얼굴이다. 가족들은 손에 든 꽃을 건네며 짧게 인사했다. 잘 가요, 엄마. 엄마 때문에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 거기선 행복하기만 하세요. 돈 많은 곳으로 가세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발인 날에도 내 손에는 꽃이 들려 있었다. 관이 운구되는 동안, 화장로로 이동하는 동안, 수골과 분골이 이루어지는 동안 내내. 유골함이 납골당에 안치되고 나서야 내 손에서 꽃도 떠났다. 꽃이 떠났다. 꽃 같은 우리 외할머니. 사실 꽃 같은, 과학 같은 비유를 일부러 잘 쓰지 않는다. 관습적이고 흔하고 실체 없는 비유는 힘이 없고 도리어 말을 망칠 때가 있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이 비유를 피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안다. 꽃 같던 우리 외할머니, 최영화. 너무도 소박하고 조용한 삶이어서 빛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당신의 삶을 마지막 순간을 여기 이 책에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궁금증인데
최영자 화자. 이 네. 성함이 꽃과 관련된 이름인가요? 네, 꽃화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꽃 같은 정말로 하셨군요. 그 아까 나누지 못했지만 사실 그 첫 시집을 탈고하러 들어가셔서 그 꽃을 네. 무기처럼 쓰신 일화가 저는 아주 마음에 서늘하게 남아있는데요. 네. 이것과 같이 제 마음에 놓여 있답니다. 네. 이토록 꽃이. 그렇다면 시인님의 앞으로의 그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건강하게 조율을 하면서 하고 싶고요. 글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좀 투신하는 마음으로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뭔가 일과 생활에서 조금 여유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거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엄청난 조율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다짐을 하고 가시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809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득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